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 신문 최성진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규모 커진 독도 방어훈련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원래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도 해왔던 훈련이고요. 네. 우리한테는 독도 방어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올해부터 독도 영토수호훈련, 동해 영토수호훈련.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이번 훈련이 좀 더 주목을 받은 측면이 좀 있죠. 이번에는 해군의 이지스함 그리고 육군 특전사 등도 처음으로 투입이 됐고요. 네. 전반적인 투입 전력이 과거와 비교할 때 한 2배 정도 확대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반응 나왔죠? 네. 이번에 이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독도방어 훈련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또 동방 훈련이었습니다. 예. 동방 훈련. 네네. 그 동방 훈련 시절부터 우리가 이 훈련을 하기만 하면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는데요. 반발하거나 말거나. 시네마현 다케시마라고 계속 독도를 부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 네.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방송 부적합용어라 그냥 네. 무시. 어쨌든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그 공식 반응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훈련 중단을 요구한다. 늘 똑같은 반응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네.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자리에서 이 특정 국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 국가는 물론 일본이죠. 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서로 어차피 정해진 입장을 주고받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훈련 시기 지난주 지소미아 종료 선언 직후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예. 그 시기와 규모도 좀 커졌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 이걸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수출 규제 이런 이딴 도발에 우리도 결코 밀리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반발이야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네. 뭐한 게 지금 도쿄올림픽 조직의 홈페이지 보면 네네. 멀쩡히 지금 지도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로 딱 점찍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올림픽위원회에서 좀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변희재가 일본 매체에 기고한 글 준비했습니다. 네. 월간 하나다라고 하는 이름의 일본 잡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던 변희재 씨가 여기에 눈길을 끄는 글을 한 편 기고했습니다. 네. 옥중숙이라고 하는 문패가 달려 있는데 네. 그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과거 참여정부 때 이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어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방향이 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월간 하나다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국내에 쓴 글을 그냥 갖다 퍼서 네네. 실은 게 아니라 변희재 씨가 기고를 한 거죠. 일부러 잡지. 쓴 거죠. 그 잡지를 위해서요. 그래요? 예. 그 문제를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징용이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이건 여러 언론에서 그동안 많이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다라고 하는 매체에 쓴 그 기고 글의 내용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변희재 씨가 예전에 미디어워치라고 하는 매체의 대표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미디어워치 그 콘텐츠를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는데요. 지난 8월 15일 토이츠 니포라고 하는 또 별도의 다른 매체에 이 변희재 개인의 이름으로 의견 광고를 냈더라고요. 의견 광고를 냈다고요? 네네. 예, 굉장히 긴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목이 일본 국민 여러분,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한국 국민이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이렇고요. 잠깐 이거 확인하신 내용 맞죠? 예,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제가 일본어는 못하지만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미디어워치에 올라온 글은 내가 확인했거든요. 예.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관점은 앞서 소개한 그 기고글, 그 기고글 내용과 동일했고요. 네. 심지어 그 문재인은 강제징용, 여기서 말하는 그 강제징용은 이 변희재 씨 표현이니까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은 강제징용 보상 관련 한일 관계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왔던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명을 씌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관련하니까 네네. 이영훈 교수가 썼다라는 반일 종족주의인가? 네네. 그 책이 일본에 번역 출간된다면서요? 예, 곧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일베 회원으로 확인된 장대호입니다. 네. 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장대호가 일베 회원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가 일베에 2건 이상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네. 먼저 장대호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희생자들의 관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관상이요? 얼굴 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 장대호가 인터넷 관상 카페를 운영해 왔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그 분향소에 다녀온 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상쟁이로서 의미 있는 하루였다. 곧 그래요? 여절 관상을 주제로 글을 쓰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일베 회원이라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장대호가 일베 회원이라고 하는 주장은 크게 이제 2가지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대호가 이제 인터넷 공간 여기저기 남긴 글이 이제 과거 특정 일베 이용자가 남긴 글과 대단히 유사하다, 흡사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일베에 직접 글을 남긴 글이 2편이 있다, 2편 넘게 있다. 이제 이 정도입니다. 네. 대신 다만 일베 쪽에서는 모든 것은 아직까지는 의심일 뿐이고 의혹일 뿐이고 확인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아무튼 이런 상태고요. 끔찍한 범행과 일베와의 상관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 앞서가고 너무 비약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세월호 분향소에 가서 관상을 봐서 네네. 그걸 글을 올리려고 했다. 이거는 정말로 일베 이런 걸 떠나서 네. 양식이 있다면. 정말로 어떤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건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굉장히 폐륜적인 내용의 글인데, 네. 저도 사실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런 글을 쓰고도 공감을 유도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하는 그런 점에 전 놀랐고요. 공감을 얻기 어려운 글이었는데 장대호의 평소 성향을 잘 보여주는 또 글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말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